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0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격전지 대진표를 살펴봅니다. 인천 계양갑 선거구는 여야 후보군이 일찌감치 좁혀졌는데요.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민주당계 정당 후보만 줄곧 당선돼 인천에서도 민주당 텃밭으로 불려온 계양갑.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역 유동수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아 지역구 수성에 나섭니다. 3선 도전에 나선 유 후보는 주민들의 지지에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8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3선에 성공한다면 상임위원장 또는 원내대표 등의 주요 보직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힘을 가지고 32년간 거주한 이 계양 국민들의 사랑에 보답. 유 후보가 계양갑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교통. 광역철도의 빠른 착공을 해답으로 제시했습니다. GTX-T2 노선을 빨리 내년도에 있을 국가철도망 계획,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거,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청라 연장하는 안이 아마 5월에 인천시가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그것도 원안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계양갑 후보는 최원식 전 의원입니다. 전략 공천을 받은 최 후보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 19대 총선 당시 옆 동네 계양을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야당의 의원들이 그 야당 대표를 역임하고 또 여당까지 역임했습니다마는 이 계양 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희 대학 후배인 원희룡 장관이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저에게 간곡히 계양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한 팀이 돼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체된 계양갑을 바꾸겠다는 게 최 후보의 포부. 주민들에게는 도시 재정비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에는 그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고 거기다 저층 빌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생활 여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교통 주차장 이런 게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비해서 당장 주민의 편의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과 탈환을 두고 맞붙은 두 후보. 저마다 지역구 해결사를 약속한 만큼 두 후보의 공약 대결은 계양갑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최근 경기 김포시 갑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주영, 박진호 두 후보 간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박빙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는 군소정당에서 제3의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과 관계없이 자신의 선거운동에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치르게 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박진호 예비후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경기 김포시 갑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영 예비후보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기존대로 선거운동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고 하던 대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뛰라는 신호로 그렇게 알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박진호 예비후보는 남은 기간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지자들을 결집하면 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접전을 벌이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과연 우리가 시민분들에게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더 신뢰를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전 결과가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새로운 미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하금성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당내 심사 결과 공천 탈락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소정당들이 잇따라 후보를 공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주영, 박진호 두 예비후보는 김포 갑선거구에서 다자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선거를 치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자 구도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변수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4년 한결같이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로 하던 대로 열심히 뚜벅뚜벅 시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신뢰를 이제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말씀처럼 개혁신당 뭐 여러 가지 당이 있다고 하지만 그 당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질 지금 시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일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4년 만에 현직 의원과 도전자의 입장에서 다시 만난 김주영, 박진호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을 달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부천 선거 지역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부천 원미구 일부 지역과 오정구가 더해져 새로운 부천시 갑 선거구로 통합된 건데요. 이로써 후보들은 더 넓은 범위에서 지역구의 현안을 살피고 공약을 고민해야 합니다. 22대 총선의 경기 부천시 갑으로 가봅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낡은 건물의 비좁은 골목길, 뉴타운 사업 폐지와 우후죽순 난개발을 거듭한 경기 부천시 갑 지역구입니다. 노후 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오랜 주민 수건 사업이 됐습니다. 노후 주택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신곡 1, 2, 3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때는 뭐 뉴타운 건설이니 어쩌니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켜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빌라들이라는 것들이 마치 탁탁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완화를 시켜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기존 부천시정에 속했던 원종동과 고강동 일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저는 원종 IC에서 수주공원까지 조그맣게나마 오솔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오정 대공원까지 가는, 일단은 사람이 많이 다녀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주차를 할 장소가 없어요. 거의 작은 도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심하면 뭐 다툼도 일어나고,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는 정비가 된 시스템이 조금 들어와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항 소음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고강본동 위주의 문제였지만 점차 주변 지역까지도 피해가 확대된다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할 때도 와서 얘기를 해야 될 정도의 비행기가 지나가면 이게 점점 횟수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광역화 계획을 백지화하고 단독시설로 방향을 선회한 부천 소각장. 당시 지역사회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었습니다. 대장신도시 입주에 앞서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규모를 가져고도 충분한데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민들하고 꼭 필요한 시점인 거죠. 오정군부대 부지 개발을 통한 원도심 정비도 관심입니다. 오정군부대에 관한 것도 공청회를 한번 거친다든가 이런 행위 자체가 없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었던 선조들이 계시고 그리고 후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굵직한 개발 현안과 동시에 원도심 지역의 숙제까지 챙겨야 하는 경기 부천시갑. 민주당 경선이 끝나는 대로 총선 대진표가 확정되면 후보자들이 내놓을 지역 공약에 더욱더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0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개표 참관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개표 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 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최대 95명이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인천 지역 11곳의 개표소에서 참관하게 됩니다. 개표 참관인 신청은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에서 출산한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오늘 4월부터 일부 시행됩니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으로 신설될 3개 수당 중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을 4월 1일부터 가장 먼저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가운데 올해 1월에서 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입니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출산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임산부는 지역화폐 인천 이음포인트로 50만 원을 지급받아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이외에도 오는 6월부터는 1세에서 7세 기간에 매월 1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 꿈수당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입니다. 인천에 아시아 최대 항공기 엔진 정비단지가 들어섭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인천 중구 운북동 부지에서 신엔진 정비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는데요. 신정비공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4만 제곱미터 규모로 5,8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공은 코오롱 글로벌이 맡기로 했습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대한항공의 정비 가능 엔진 대수가 연간 100대에서 360대로 늘어나며 정비할 수 있는 엔진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22년 대한항공과 업무 협약을 맺고 부천 엔진 공장의 영종 이전과 증축에 따른 행정 지원을 해왔습니다. 시는 이번 공장 건립을 계기로 인천이 글로벌 항공정비 산업의 요충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된 인천 현직 경찰관들이 지명수배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직위 해제된 부평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지명수배 정보를 확인한 뒤 외부로 유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측의 부탁을 받고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개는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피팟 라차킷 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을 만나 협의 의사록을 체결하고 노동 분야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협의 의사록은 협력 내용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정리해 서명한 문서인데요. 이번 협의 의사록에 따라 경기도와 태국 노동부는 태국인의 경기도 내 고용 확대를 위한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추진, 한국인 내 태국인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태국 노동부 장관에게 경기도에 5만 명이 넘는 태국 국민들이 살며 일하고 있다며 경기도 경제 발전에 기여한 데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피팟 라차키 프라칸 장관은 대한민국 덕분에 한국인 관광객 160만 명 정도가 태국을 방문했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많은 투자를 했다고 화답했습니다. 부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이주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안심 이주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 주거를 이전할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최대 30만 원, 이사비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부천 안심드림 주택 5호를 운영해 피해자들의 긴급 이주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천에서는 피해 사례 334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45건이 국토부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